안녕하세요. 김연경 작가의 애니어그램 베이직 시즌2. 애니어그램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혹은 정확한 복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저 김연경 작가가 직접 애니어그램 이론을 간단 요약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애니어그램의 기본 개념과 9가지 각 유형에 대한 내용은 베이직 시즌1의 영상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즌2에서는 보다 심화된 세부 이론들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올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흥미있는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이론을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돼요. 또 하나, 더욱 유익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애니어그램의 통합과 분열에 대해 알아봅니다. 애니어그램의 특별함은 단순히 성격 특성을 설명하는 이론을 넘어 의식 성장의 도구라는 점인데요. 애니어그램 각 유형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특유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고착이라 합니다. 자신과 타인의 고착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고 타고난 미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자는 것이 바로 애니어그램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식 성장이라는 게 좀 막연하기도 하죠. 나의 고착은 깨달았는데 여기서 의식 성장을 이루면 과연 어떤 모습이 된다는 걸까요? 또 내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통합과 분열의 법칙입니다. 애니어그램 각 유형은 다른 유형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유형이 자연스러운 발전의 방향으로 나갈 때 통합 방향으로 연결된 다른 유형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그 유형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는 분열 방향으로 연결된 다른 유형의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통합과 분열의 법칙입니다. 한 유형이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상태일 때 통합 방향의 장점을 전략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매우 안정적인 관계에서 평소와 다른 과감한 행동 방식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를 안전지점이라 합니다. 반대로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즉 본 유형의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분열 방향의 단점을 전략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억압된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휴식을 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회피하다 보면 의식 수준이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상태가 매우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평소 안 하던 짓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성격 유형에 따라 특유의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통합과 분열의 법칙입니다. 다만 통합 또는 분열 방향의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바로 의식 성장 또는 퇴보 중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일종의 신호일 뿐이에요. 우리 몸의 상태로 비유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누구나 컨디션이 최상인 날이 있겠죠. 이날은 평소 실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거나 뜻밖의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체력과 실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그날의 컨디션이 평소의 컨디션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컨디션이 유독 나쁜 날도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하지 않아 몸이 계속 안 좋아지다 보면 그 상태가 평소의 상태로 굳어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늘 활동적이던 사람도 아픈 날은 푹 쉬어야 하는 것처럼 평소와 다른 행동이 오히려 회복의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심리적으로 상태가 좋을 때 통합, 나쁠 때 분열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통합 자체가 무조건 좋고 분열이 나쁜 것만은 아니랍니다. 통합과 분열의 법칙을 통해 현재 정신적 상태가 어떤지 진단하고 더 좋은 상태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가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유형의 다양한 모습도 알 수 있죠. 통합의 방향, 안전 지점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한 유형이 의식 성장을 이룬 모습,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한 모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스트레스 상황에 오래 머물러 있던 사람은 분열 방향의 유형을 자신의 유형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과 분열의 법칙을 알아야
유형 진단도 더 정확히 할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는 각 유형의 통합과 분열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을 알아봅니다. 통합의 방향은 3, 6, 9에서 다시 3으로 이어지는 삼각형, 그리고 1, 7, 5, 8, 2, 4, 다시 1로 이어지는 헥사드 도형 두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통합의 방향을 거꾸로 하면 분열 방향이 됩니다. 한 유형이 통합 방향으로 갈 때는 본 유형의 전형적인 장점을 유지한 상태에서 통합 방향 유형의 전형적인 장점까지 나타납니다. 보통 한 유형의 깊은 마음 안에는 통합 방향의 유형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여유와 자신감이 있을 때 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유형은 보통 강박적이고 비판적이라는 단점이 있죠. 통합 방향으로 가면 본래 1번의 장점인 한결같고 반듯함과 동시에 7번처럼 유연하고도 유쾌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7번 유형은 보통 산만하고 자제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죠. 통합 방향으로 가면 본래 7번의 장점으로 유연하고 유쾌하면서도 5번처럼 차분함과 집중력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5번 유형은 보통 인색하고 행동력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죠. 통합 방향으로 가면 본래 5번의 장점인 집중력과 깊이를 갖춘 동시에 8번처럼 자신감 있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8번 유형은 보통 통제적이고 반항적이라는 단점이 있죠. 통합 방향으로 가면 본래 8번의 장점으로 솔직하고 과감하면서도 2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보살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번 유형은 보통 자기 욕구를 억누르고 투사한다는 단점이 있죠. 통합 방향으로 가면 본래 2번의 장점인 남에 대한 배려심을 갖춘 동시에 4번처럼 자기 감정에도 솔직하고 스스로를 잘 돌보는 사람이 됩니다. 4번 유형은 보통 감정에 잘 휘둘리고 자기 연민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죠. 통합 방향으로 가면 본래 4번의 장점으로 자기 내면에 충실하면서도 1번처럼 일관적이고 실천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3번 유형은 보통 경쟁심과 허영심이 강하다는 단점이 있죠. 통합 방향으로 가면 본래 3번의 장점인 성실함과 적응력을 갖춘 동시에 6번처럼 공동체에 충실하고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6번 유형은 보통 의심이 많고 비관적이라는 단점이 있죠. 통합 방향으로 가면 본래 6번의 장점으로 충실하고 협조적이면서도 9번처럼 여유롭고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9번 유형은 보통 회피적이고 수동적이라는 단점이 있죠. 통합 방향으로 가면 본래 9번의 장점인 여유와 포용력을 갖춘 동시에 3번처럼 자기 개발과 문제 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반대로 한 유형이 분열 방향으로 갈 때는 본 유형의 전형적인 단점을 유지한 상태에서 분열 방향 유형의 전형적인 단점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유형이 자기 비판에 못 이겨 4번처럼 우울하고 감정적이 되면서 1번 특유의 강박으로 더욱 파괴적인 면모를 보일 수 있습니다. 4번 유형이 관심을 끌기 위해 2번처럼 직접적으로 남에게 관여하고 집착하면서도 4번 특유의 자기 연민 때문에 누구에게도 도움은커녕 짐만 될 수 있습니다. 2번 유형이 남에게 참견이 지나쳐 8번처럼 공격적으로 통제하게 되면서 2번 특유의 자만심으로 더욱 남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8번 유형이 자신감을 잃으면 5번처럼 움츠러들고 외부와의 경계를 강화하면서 8번 특유의 복수심으로 더 심한 고립과 피해의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5번 유형의 불안이 심해지면 7번처럼 산만하고 신경질적이 되면서 5번 특유의 인색함까지 더해져 극히 비생산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7번 유형의 불만족이 심해지면 1번처럼 완고하고 비판적이 되면서 7번 특유의 변덕까지 더해져 끝없는 불평, 불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3번 유형이 번아웃에 빠지면 9번처럼 회피적이고 게을러지면서 3번 특유의 허영심까지 놓지 못해 완전히 기만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9번 유형의 회피가 한계에 부딪히면 6번처럼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면서도 9번 특유의 고집으로 상황을 방치하며 계속 문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6번 유형의 의심이 심해지면 3번처럼 경쟁적으로 자신을 내세우면서도 6번 특유의 피해의식으로 인해 더욱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통합과 분열은 편안하고 자신감이 있을 때 또는 위축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통합 방향의 행동 특성을 일부러 따라하는 것은 의식 성장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고착에 집중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어떤 행동을 섣불리 통합 또는 분열 현상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통합이나 분열 방향에 해당하는 유형의 트라이 타입을 가진 경우 이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트라이 타입과 통합 분열의 차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트라이 타입 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게요. 복잡하고 심오해서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 의식 성장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애니어그램의 통합과 분열, 조금은 감이 잡히셨나요? 더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례를 다양하게 접해보셔야 하는데요.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도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